네, 반갑습니다.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어제보다 좀 낫네요. 네, 오우,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야, 이 마지막 추위, 이게 좀 무섭죠. 네,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입춘 다가오는데, 날씨 너무 추운 건 반칙인 것 같아요. 자, 뭐, 아무튼, 네, 오늘도 휴일 잘 보내시려고, 네, 종목진단 일찍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은 네이버와 우리기술투자가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 KTNG,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오늘은 호텔신라와 SM100셀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자, 네이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같이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카카오보다는 지금 네이버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지지선이 없었지만 네이버는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만원 정도 지지선 그때 잘 만들어냈고요. 그 시점부터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요,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없어요.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제는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반등 구간이 어디쯤 있느냐, 뭐 추세가 바뀐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일단은 24만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추세가 돌아갔을 때 저런 위치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동평균선이 전체적으로 정배열 전환이 되고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단기간에 올라가면 부담이겠지만 천천히 올라가면 전혀 부담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상승 패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일선과 그다음에 이 저점 지지 라인대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은 저항이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박이 심할 거 생각됩니다. 즉 금요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에 더 가깝게 다가서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누르는 압박감이 써질 수 있다는 것, 즉 단기 상승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만큼 내려온 상황이고요. 추세가 바뀌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평선만 잘 잡게 되면 일단 여길 넘어가게 된다라면 다음번 목표치가 30만원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 대비해서는 제법 많은 상승이죠. 현재 시점 대비해서 보면은 한 50% 넘는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 포인트는 안 나와요. 아예 주가가 떨어져서 19만원대 정도로 가게 되면 그때 아우 19만 그러면서 매매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지금은 매수 따라 들어가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유지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기술투자 볼게요. 우리기술투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빵 튀었는데 무엇 때문이냐, 이 우리기술투자는 그 증권형 토큰, 이게 지금 원래 그 코인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어떤 허용,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움직임들이 좋아진 겁니다.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그 거래소 쪽과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항상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반등이 좀 나왔었죠. 이제 21년도에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인 가격 좀 오르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식으로 발행을 한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증권형 토큰이죠. 지금은 뭐 시큐리티 토큰? 보안 토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쨌든 간에 그냥 증권형 토큰이라고 많이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수혜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된다, 판단하기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라고 된다면 상당히 이제 메리트는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상용화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수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실행 국면을 보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올라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 매도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근데 이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는 게 갭 상승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는데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매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버티는 힘도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돌파해버리게 되면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지켜주고 현재 위치를 그대로 고수해주기만 한다라면 추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베팅을 하라는 것이 뭐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더 들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짧게 대응점을 보고 이제 지지라인을 확인한다면 5,500원 이탈할 때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가 더 진행돼 가지고 이평선이 끌어올려지고 지지선이 형성된다면 그 자리에선 더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격이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맞물리게 되면서 매물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라든지 그 다음에 본전 매도 뭐 등등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좀 겪고 있는 거지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규 접근 매수는 올라가도 아니면은 옆으로 서더라도 매수 의견을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홀딩하시고요. 5,5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갭을 매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커지겠죠. 이럴 때는 차익 실현 또는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뭐 바닥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긴 하네요. 네, 바닥점에 도착을 했죠. 네, 최저점 바닥권에 도착을 했고요. 지지가 지금 작년 10월경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뭐 2조 원 적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데 뭐 지금 보면 이제 적자폭을 이제 2분기 때부터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하반기에 턴어라운딩을 할 것이다. 앞으로 뭐 이제 고가 TV 점유율을 계속 늘릴 것이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반기에 적자가 해소가 돼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보통 그것보다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매수하기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주가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평선이 아직은 역별 상황이고 정렬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이런 그 바닥권에 나타나는 변동성 구간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매수해서 뭐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쪽에 저항대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또 있어요.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거나 살짝씩 올라주면서 이 이평선을 다 끄집어 내려서 수렴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당장은 큰 수익 나오기 어렵겠지만 유지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 구간을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서 이런 추세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정도면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쌍봉의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조금 리스킹하다. 자, 아래쪽 지지라인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깨지면 매도 포인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실적이 전환이 되고 흐름이 개선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저점 지지도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KTNG 한번 볼게요. KTNG가 요즘에 시끌시끌해요. 막 그냥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행동주의 펀드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많았는데 KTNG에서는 일단 한국 그 인삼공사를 분리상장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 선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주주 뭐 가치 제고를 위한 뭐 그런 뭐 배당 확대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요구했었던 사항들을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지분 경쟁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일단 반대했다,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변화는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네, 주주총회에서 이제 자기의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꽃 튀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지금 KTNG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네, 과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KTNG 입장이 약간은, 네,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배당금을 약 5,900억 정도를 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3,000억 정도 하고 배당금 5,900억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참고해 보면 그 정도를 줘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네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KTNG 배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KTNG 배당을 한번 보면은 033-780이네요. 살펴보죠. KTNG가 도대체 이익은 얼마나 나고 있고 행정주의 펀드가 과연 괜찮은 네 그런 전망을 한 것인지. 자, 영업이익이 지금 1조 4천억,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에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 5,900원이면 절반 정도 내놓으라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지금 배당 같은 경우는 5천원 정도. 뭐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그죠? 뭐 배당 수익률 지금 6%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주당 5,000원씩이면 이게 몇 주입니까? 총 발행 주식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배당금이 얼마냐? 6,000원씩 해가지고 얘가 지금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숫자가 되게 많네. 1, 3, 7, 2, 9, 2, 4, 9, 7 곱하기 5,000원 하면은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800억인데 근데 5900억을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배당금은 5900억, 자사주 매입을 3000억 이 정도 해가지고 배당금 좀 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사주를 3000억 사가지고 원래는 6800억 밖에 들지 않지만 9000억 정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안 해도 네 그냥 배당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그렇게까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익률에 비해서 9천억을 내놔라라고 한다면 조금은 부담스럽다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KTNG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당 2만원에 네. 여기 가격이 나와 있네. 5,900억 저게 아니라 주당 2만원의 주주환원, 배당을 2만원씩 이거는 조금 네 지금보다 4배를 더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데 네 그다음에 인삼공사를 분리상장해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사회대표이사 선임해라. 약간 무리를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무리 좀 했다. 이거는 조금 네 부담스럽겠다. 네, 그래서 지금 KTNG가 일단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반대하고 나서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매물대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10만원대에서 저항을 받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서로 간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주총회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매수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겠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베팅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9만원 지지는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매수도 잘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전략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수 접근은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호텔신라 봅니다. 호텔신라는 뭐 사실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그죠? 네, 리오프닝 잘 가고 있고 분위기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올라오지 못한 게 약간 문제겠죠. 지난번에 요런데 64,000원대 또는 7만원대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아주 좋았죠. 그리고 상승 포인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기에 올라오면서 이격을 또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추세 보면 작년 7월부터 올라가는 포인트 보면 지금 한 8만원 정도 와 있는 게 적당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약간
오버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고 싶은데 리오프닝이 워낙 세니까 낮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횡보밖에 없어요. 약간 시간을 두고서 횡보하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은 한 2, 3주 정도 주가가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이제 지지선 때 다 끄집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이평선 수렴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격이 조금 벌어진 것만 제외하면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유지 잘 하시면 됩니다. 여행 갈 때 또는 이제 뭐 면세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RSI 지표도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주가가 8만원 아래쪽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그냥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올라가면서부터 리스크를 계속 키우겠죠. 그럼 약간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내려갔을 때만 대응하시기 바라고, 올라갔을 때는 꼭 매수하고 싶다면 조금씩 대응을 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덤펑 사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M100셀 봅니다. 이거는 이게 2020년도에 배임 횡령 때문에 거래 정지가 있었어요. 근데 상장이 유지된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작년에 짠 하고 올라갔었던 모습이었고요. 보통 이제 횡령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요동 구간을 거쳐요. 이제 오센 임플란트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런 구간을 거치죠. 오센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이 있었을걸요. 그죠? 임플란트 보시면은 이제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지금 SM100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이제 유지가 된 게 결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 오센 임플란트 정도의 어떤 구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횡령이 아니죠. 백령이 아니고 횡령 배임. 이씨 뭐야? 횡령 배임이요. 회임은 임신이잖아. 배임, 말 왜 이렇게 어려워? 횡령 배임이요. 횡령 배임. 자, 여러분들 다 휴일 즐겁게 보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횡령 배임. 이 횡령 배임, 더 이상 이 말 안 할래요. 횡령 배임이 유지가 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 보이는 것은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 회복하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좋은 포인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M100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든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간을 탈피하는 시점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박스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유지하시고요. 이걸 더 이탈해서 추세가 이상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겠죠. 그동안도 추세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문제될 건 없죠. 이때가 코로나 때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만 계시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럴 땐 불확실하죠. 그래서 대응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걸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좋은 소식이 있거나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흐름들을 잘 만들어 간다면 좋은 소식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네이버, 우리기술투자, LG디스플레이, KTNG, 호텔신라와 SM100셀까지 말씀드렸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